어머님, 제 돈 쓰는 것까지 허락받아야 해요? 저는 62입니다. 결혼하고 35년 한 번도 시어머니께 큰 소리 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갈비는 사치야. 어머님의 그 한마디가 35년 동안 참아온 제 마음을 무너뜨렸거든요. 86 친정 어머니가 갈비가 먹고 싶다 하셔서 예약한 식당.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돈이 남아도는구나.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제가 몰랐던 사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62입니다. 결혼하고 35년이 지났어요. 남편은 참자가 습관인 사람이었고 저는 그 습관을 옆에서 배웠습니다. 처음엔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아들 둘 키우고 며느리 된 아이들 눈치 보며 살다 보니 어느새 제 입맛은 늘 뒤로 밀리더군요. 밥상에 올라온 반찬도 제가 좋아하는 걸 먼저 골라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냥 남은 걸 먹고 설거지하고 또 다음 끼니를 준비하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친정은 한 달에 한 번은 갔습니다. 엄마가 86이거든요. 혼자 사시는 지 5년째예요. 처음엔 괜찮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눈에 띄게 힘이 빠지셨어요. 냉장고 문을 여는 것도 계단 오르는 것도 전보다 느려졌습니다. 밥을 해도 밥맛이 없다고 숟가락을 내려놓으실 때가 많아요. 입맛이 없어. 그냥 물이나 한 잔 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 한쪽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며칠 전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힘은 또렷했습니다. 갈비가 먹고 싶다. 엄마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평소엔 괜찮다, 됐다 하시던 분이 처음으로 뭘 먹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뭔가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큰맘 먹고 소갈비집을 예약했죠. 평일엔 제가 일을 해야 하니까 토요일 낮 1시로 잡았어요.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평이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예약을 마치고 나서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갈비 먹으러 가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뭔가 제대로 된 걸 해드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답이 늦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 짧게 왔습니다. 그래, 너도 먹어. 그 한 줄이 오래 울리더군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너도 먹어. 엄마는 늘 그랬어요. 당신 것보다 제가 먹는 걸 먼저 걱정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그랬어요. 그 문자를 읽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엄마한테 제대로 된 밥 한 끼 사드린 게 언제였나? 명절 때 집에 오시면 제가 차린 밥상을 드시긴 했지만 그건 제대로 대접이 아니었어요. 시댁 식구들 눈치 보며 차린 밥상이었으니까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엄마랑 단둘이, 아니 남편까지 셋이서 편하게 앉아서 먹는 거예요. 아무 눈치 안 보고요.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토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엄마 얼굴을 떠올리니 벌써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갈비집 예약 시간은 낮 1시.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엄마 드릴 과일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사과 2개, 배 1개. 정성스럽게 깎아서 통에 담았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댁에 들르지 않고 친정에만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10시쯤 어머님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어머님이라는 이름이 떴을 때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토요일 아침에 전화하시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행주를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큰애야, 오늘 쉬지? 어머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어요. 네, 어머님. 오늘 쉬어요. 그럼 점심때 잠깐 얼굴 보자. 이모가 김치 좀 가져왔다. 저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한 번 더 비틀어 짰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친정에 가기로 해서요. 수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툭 던지셨습니다. 또 친정이야? 그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입맛이 없으셔서요. 같이 외식하기로 했어요. 외식? 어머님이 되물었습니다. 무슨 외식? 갈비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때 어머님 목소리가 한 톤 내려갔습니다. 그럼 집에서 죽을 끓여드려. 소갈비 같은 건 사치고.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잠깐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엄마가 갈비가 먹고 싶다고 하셔서요. 제 목소리도 조금 떨렸어요. 어머님은 짧게 한숨을 쉬고는 낮게 말했습니다. 돈이 남아도는구나. 그 말이 손등을 찌르듯 아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남편에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는 척하며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저는 그 장면이 더 서러웠습니다. 남편이 뭐라도 한마디 해주길 바랐는데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럴 때마다 저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부엌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뭐래? 저는 대답 대신 싱크대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물을 마시는데 목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늘 시댁에 오래요. 그래서 나는 친정 간다고 했어요.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가면 되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약했어요. 1시에. 남편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신문을 들었습니다. 그날 갈비집 예약 문자만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휴대폰 화면을 켤 때마다 예약 확인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지우면 뭔가 포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시댁엔 못 간다고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어머님께 전화해줘요. 남편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어머님께 전화를 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옆에서 들었어요. 수화기 넘어 목소리가 다 들렸거든요. 엄마, 오늘은 장모님 모시고 식사하기로 했어. 남편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에게는 한결 부드럽게 대답하셨어요. 그래, 그래. 근데 말이다. 어머님이 잠깐 숨을 고르셨어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제 쪽으로도 들리게 말했습니다. 큰애야, 너 듣고 있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님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시댁이 먼저야. 밖에서 비싼 거 먹을 생각 말고. 그 말이 수화기를 타고 부엌까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싱크대를 내려다봤어요. 물기가 묻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제 손에는 거품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엄마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식탁으로 갔습니다. 식탁에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아침에 끓여놓은 거였는데 아직 뚜껑을 열지 않았습니다. 밥그릇도 놓여 있었고 반찬도 몇 가지 차려져 있었어요. 저는 그대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은 아직 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김치찌개가 끓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손끝이 이상하게 차가워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따뜻했는데 갑자기 얼음처럼 차가워진 거예요. 남편이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원래 그래. 남편이 작게 말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딸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 제가 딸이라고요. 저도 엄마한테 밥 한 끼 사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거실에서 어머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바꿔놨나 봐요. 아니, 어머님이 다시 전화하신 거였습니다. 남편 휴대폰이 울렸고 남편이 받았어요. 어머님이 바로 말했습니다. 큰애 거기 있지? 바꿔봐. 남편이 휴대폰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큰애야, 내 말 들려? 딸이면 뭐해?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도리를 알아야지. 저는 숟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눈치를 보며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만해. 어머님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냐? 친정만 챙기고 시댁은 뒷전이고. 그 순간 제 속에서 오래 묵은 것이 올라왔어요. 35년 동안 참았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제 돈 쓰는 것까지 허락받아야 해요? 남편이 젓가락을 놓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님도 잠깐 말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제 친정 챙기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목소리가 떨렸는지 제 손도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치찌개만 여전히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을 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그릇을 들고 밥을 떴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서 식은 김치찌개를 봤습니다. 그 말이 되돌릴 수 없는 시작이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고 남편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남편도 말이 없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밟고 앞을 봤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갈비집 간판이 보였습니다. 붉은색 간판이었어요. 소갈비 전문점이라는 글씨가 크게 써 있었고 그 아래 예약 필수라는 작은 글씨도 보였습니다. 저는 운전대에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기가 예약한 데야?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어요. 저는 천천히 엑셀을 밟았습니다. 갈비집 간판이 점점 멀어졌어요. 차는 계속 달렸고 저는 계속 운전대만 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가끔 한숨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문득 아까 어머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소갈비 같은 건 사치고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 사치일까요? 86살 엄마가 갈비 먹고 싶다고 한 게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친정 집까지는 30분쯤 걸렸어요. 저는 내비게이션을 보며 운전했는데 자꾸 한숨만 나왔습니다. 남편이 작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친정집 골목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어요. 좁은 골목길, 낡은 담벼락, 엄마가 심어놓은 화분들. 저는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핸들을 한 번 더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준비해온 과일통을 들었어요. 엄마는 현관 앞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코트 단추를 끝까지 잠그고 신발도 신고 계셨어요. 밖에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였죠. 엄마, 왜 밖에 나와 계세요? 추운데. 저는 얼른 다가갔습니다. 엄마가 제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냐? 1시에 예약했다며.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반이었어요. 아직 1시간 반이나 남았습니다. 엄마, 일찍 와서 같이 준비하려고요. 저는 웃으려 했는데 입꼬리가 잘 안 올라갔습니다. 엄마가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물었습니다. 너 무슨 일 있냐?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제 손이 떨리는 걸 엄마가 봤나 봅니다. 과일통을 들고 있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자고 하셨어요. 엄마 손이 너무 가벼웠어요. 예전보다 더 말라 있었고 뼈만 만져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앉았어요. 엄마는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시댁에서 또 뭐라 했냐? 엄마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는 제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다 괜찮아. 엄마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갈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요. 엄마가 저를 걱정하는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왜 어머님 말 한마디에 제가 이렇게 작아지는지 그것도 참 서러웠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컵을 하나 꺼내서 물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 컵을 싱크대에서 닦았습니다. 한 번 닦았는데 또 닦았어요. 유리 표면에 제 얼굴이 비치더군요. 웃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갈비 먹으러 가자. 1시까지 기다릴 거 없어. 지금 가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예약 시간이. 괜찮아. 미리 가서 기다리면 되지. 엄마는 다시 코트를 여미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엄마가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예전엔 꼭 커피를 타주던 사람이었는데요. 인스턴트 커피에 설탕 듬뿍 넣어서 달달하게 타주시곤 했어요. 요즘은 속이 쓰려서 커피가 싫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며 보리차 주전자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저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게 부드러웠어요.
엄마는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것도 한 잔 따라서 천천히 드셨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겨울바람이라 그런지 가지가 마른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네 시어머니, 요즘 어떠시냐? 저는 보리차 잔을 내려놓았어요. 대답을 잠깐 미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됐거든요. 엄마는 재촉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기다려주셨습니다. 저는 결국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소갈비가 사치래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그렇구나 하는 표정으로 차를 한 모금 더 드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그런 말을 잘하셨지. 엄마가 낮게 말했어요.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도 아세요? 응. 내가 시집 갈 때부터 알았어. 그분 성격. 엄마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살았잖니. 35년을. 네, 그랬죠. 저는 젖은 행주를 집어들었어요. 식탁을 한번 닦았습니다. 별로 더러운 것도 없었는데 자꾸 손이 갔어요. 행주를 접어서 싱크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가 무서운 걸로 남을 훈수두기도 해. 저는 엄마 쪽을 돌아봤어요. 무서운 거요? 엄마는 잠깐 입술을 다물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돈이든 병이든 잃는 게 무서우면 말이 딱딱해져. 그 말이 이상하게 남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다시 앉았어요. 보리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엄마 얼굴을 봤어요. 엄마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해 보였어요. 엄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내 시어머니도 사람이야. 나이 들면 겁나는 게 많아져. 그래도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엄마는 한숨을 작게 쉬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지. 근데 그 사람도 힘든 거야, 아마. 저는 그제서야 떠올렸어요. 며칠 전 남편이 한 말을요. 엄마 요즘 병원 자주 가시더라. 그때 제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감기 때문일 거야 하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 표정이 좀 어두웠던 것 같았어요. 저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어디 아프신가 봐요? 글쎄,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내 남편한테 물어봐. 보리차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엄마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생각대로 해. 참기만 하지 말고. 엄마, 너도 딸이고 너도 엄마 있잖니. 그거 챙기는 게 뭐가 잘못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님이 병원에 자주 가신다는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럼 어머님이 사치라고 하신 게 정말 돈이 아까워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보리차를 다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는 주전자를 들어 제 잔에 차를 더 따라주셨어요. 한 잔 더 마셔. 마음 좀 풀고. 엄마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 차를 받아들고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 나뭇가지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님한테도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지 모른다고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엄마와 갈비를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신우이였습니다. 신우이는 저와 또래였고 말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평소엔 명절 때나 연락하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좀 의아했습니다. 저는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어요. 네, 고모. 신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오늘 엄마랑 또 한바탕 하셨죠?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님이 신우이한테 전화하셨나 봐요. 네, 좀 그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신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엄마가 오늘 화나셨어요. 근데 나한테 전화해서 한참 얘기하시더라고요. 고모, 뭐라고 하시던데요? 신우이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났어요. 언니, 나 사실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요. 신우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부엌 의자에 앉았어요. 고모, 뭔데요? 엄마, 이번 달에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셨어요. 그 말과 함께 신우이가 사진을 하나 보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떴어요. 저는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병원 영수증이었어요. 금액이 꽤 컸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봤어요. 검사 항목이 여러 줄 적혀 있었습니다. CT 촬영, 혈액 검사, 조직 검사. 낯선 단어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고모, 이게 뭐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신우이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언니, 엄마가 3달 전부터 병원 다니셨어요. 근데 누구한테도 티를 안 내셨어요. 고모, 왜요? 언니, 엄마 성격 아시잖아요. 자기 일은 혼자 끙끙 앓으시잖아요. 저는 영수증을 다시 봤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지난달, 그 전달, 그 전전달. 3달 동안 계속 병원에 가셨던 거예요. 고모, 어디 아프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엄마가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자꾸 돈 아껴야 한다 소리만 하세요. 저는 그제서야 어머님 말투가 떠올랐습니다. 돈이 남아도는구나. 소갈비 같은 건 사치고. 그 말들이 저를 깎아내리려는 말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 엄마가 요즘 겁나 있으신 것 같아요. 신우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언니, 병원비 나갈 때마다 통장 확인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고모, 그래도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제 돈 쓰는 건 제 일이잖아요. 신우이가 잠깐 조용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언니. 그건 맞아요. 근데 엄마는 자꾸 자기가 중심이세요. 그 말에 저도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어머님은 늘 그러셨어요. 당신이 중심이고 당신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죠. 고모, 엄마가 무서워서 그러시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친정 챙기는 걸 막을 순 없잖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우이가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언니도 딸이시고 언니 어머님도 계시는데요. 저는 영수증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화면을 내리며 하나하나 읽었어요. 진료비, 검사비, 약값.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모, 어머님 정확히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오빠는 모르세요. 엄마가 말씀 안 하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도 모른다니요. 그럼 어머님은 혼자 끙끙 앓고 계신 거잖아요. 알겠어요, 고모. 제가 남편한테 물어볼게요. 네, 언니. 죄송해요. 근데 언니는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영수증 사진이 제 휴대폰 화면에 오래 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무서워하고 계신 거였어요. 돈이, 병이 늙어가는 게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35년 묵은 서러움까지 지워지진 않더군요. 저도 딸이고 저도 엄마가 있는데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다음 날 남편과 저는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이 먼저 어머님께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우리 오늘 갈게. 어머님은 그래 하고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말이 없었어요. 남편도 조용했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한참 얘기를 했거든요. 어머님 병원 일, 제 친정 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요. 시댁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님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리모컨을 천천히 누르며 채널을 돌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어머님이 말했습니다. 큰애야, 어제는 내가 너무 나갔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단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들어가 어머님 앞에 앉았어요. 어머님도 너무 나가셨어요. 저는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하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남편 목소리도 평소보다 단단했어요. 어머님은 리모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TV만 보시다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잠깐만.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저를 봤습니다. 둘 다 무슨 일인지 몰라서 그냥 기다렸어요. 잠시 후 어머님이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계셨어요. 어머님은 그 봉투를 식탁 위에 놓으셨습니다. 이거 너희 장모님 드리려고 했던 거야. 저는 봉투를 봤어요. 현금이 들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말이 막혔어요. 어머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친정 챙기는 거 내가 모르는 줄 아니. 어머님은 시선을 TV로 돌린 채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딸 키웠어. 딸이 친정 챙기는 거 당연한 거 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왜? 제가 말을 잇자 어머님이 손바닥으로 무릎을 한번 쓸었습니다. 나는. 어머님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낮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요즘 병원비가 자꾸 나오니까 겁이 난다. 어머님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습니다. 저는 어머님 얼굴을 봤어요. TV 불빛이 어머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비, 그거. 어머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그게 제일 먼저 줄여야 할 줄 알았다. 저는 어머님 손등을 봤습니다. 피부가 얇아 보였고 혈관이 도드라져 있었어요. 나이 든 손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뭐래? 어디 아프신 거야? 어머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모른다. 검사 중이야. 저는 그제야 어머님이 왜 그렇게 예민하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겁이 나셨던 거예요. 아프다는 게, 돈이 든다는 게, 늙어간다는 게. 하지만 저는 바로 다 받아주진 않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어머님 앞에 다시 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친정은 제가 챙길게요. 그건 제가 알아서요. 어머님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대신 제 돈 쓰는 일에 사치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거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제 나이야.
서로 말 좀 예쁘게 하자. 어머님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 있다가 낮게 말했어요. 그래, 내가 말이 험했다.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어요. 미안하다는 한마디도 없었고요. 그래도 그날 어머님이 처음으로 당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한 걸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엄마를 모시고 갈비집에 갔습니다. 남편도 함께 갔고요. 시댁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난 때였어요. 갈비집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주말 점심시간이었는데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저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저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뭐 드실래요? 갈비, 소갈비. 엄마는 주저없이 대답하셨어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엄마는 창밖을 보셨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겨울 햇살이라 따뜻하진 않았지만 밝았습니다. 갈비가 나왔습니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끈한 갈비였어요. 저는 엄마 앞에 접시를 놓아드렸습니다. 엄마는 갈비 한 점을 집어 천천히 입에 넣으셨어요. 씹는 속도도 느렸습니다. 한참을 씹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짜지 않네. 그 말이 왜 그렇게 귀엽게 들리는지요. 저는 웃으며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맛있어요? 응, 괜찮다. 엄마는 또 한 점을 집어드셨어요. 남편도 조용히 갈비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별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각자 먹고 가끔 눈이 마주치면 웃었습니다. 엄마가 반쯤 드시고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배불러. 나 이제 못 먹겠다. 엄마, 조금만 더 드세요. 아니야, 충분해. 저는 엄마가 남기신 갈비를 받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억지로 권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드시고 싶은 만큼만 드시면 되는 거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금액을 보니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사치라고 하신 게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저는 카드를 내밀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사치일까? 엄마랑 남편이랑 셋이서 편하게 밥 먹는 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를 먼저 바래다 드렸습니다. 엄마는 차에서 내리시며 말했어요. 다음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 엄마, 저도 갈비 좋아해요.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켰을 때 저는 잠깐 놀랐어요. 큰애야, 장모님 드실 반찬 좀 해놨다. 가져가. 짧은 문장이었고 평소처럼 무뚝뚝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머님 방식의 손길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말로 사과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대신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었죠. 저는 답장을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보냈어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저도 다음엔 미리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뭐래? 반찬 해놨대요. 남편이 웃었어요. 엄마 방식이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마음속에도 규칙 하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참는 것만이 효도는 아니다. 말할 건 조용히 말한다. 대신 서로의 겁을 조롱하지 않는다. 갈비집 간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붉은색 간판, 소갈비 전문점이라는 글씨. 그날의 상처도 떠올랐고 어머님 무릎 위의 손도 떠올랐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어머님과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다 풀린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불편한 순간도 있을 거고 또 부딪힐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작아지진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조금은 달라지셨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작은 변화였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피곤하지? 응, 좀. 그래도 잘했어.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중간에서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됐어요. 고마워.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갈비 한 접시가 가르쳐 준 건 음식값이 아니라 제자리였습니다. 가족은 가까워서 말이 쉽게 날카로워지더군요. 어머님 말 한마디가 아팠던 건 그 말이 제 삶을 오래 눌러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겁이 숨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참기만 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차분하게 선을 긋고 할 건 하기로요. 소갈비 한 접시가 가르쳐 준 건 음식값이 아니라 제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친정과 시댁 사이에서 나의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참는 것만이 효도일까요? 아니면 말할 건 말하는 게 진짜 관계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